유럽의 유명 커뮤니티 레딧에는 몇 달 전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산 김치 공장의 실체를 보고 토할 뻔했다. 는 제목이었죠. 이 영상엔 상상도 못할 광경이 담겨 있었어요. 맨발로 김치를 밟으며 담그는 사람들, 탁한 물에 떠다니는 배추들, 위생장갑 없이 맨손으로 양념을 버무리는 모습들, 심지어는 공업용 화학물질을 버젓이 첨가하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한 작업자가 타이어 재활용 고무분말이라고 표시된 통에서 검은 가루를 김치 양념에 섞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그 장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댓글엔 이런 말들이 달렸죠. 중국산 식품은 절대 입에도 안 될 거야. 진짜 이래서 다들 K푸드, 한국 식품 찾는 거구나. 이제 이해했어. 왜 한국산 김치가 비싸도 팔리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요리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요. 현재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58만 명으로 주로 프랑스 가정식과 유럽 각국의 요리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K푸드니 한국 김치니 하는 말들이 다 과장된 유행이라 생각했어요. 김치 맛이 다 비슷하지 뭐라며 대충 아시아마트에서 사 먹던 제가 한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그건 바로 제 요리 채널에 올라온 한 구독자의 DM이었어요. 아시아 음식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제가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걸 본 한국인 구독자가 보낸 메시지였죠. 리사님, 제발 한국산 김치 한 번만 먹어봐요. 진짜 완전 다르다니까요. 중국산은 한국 김치의 모방품일 뿐이에요. 발효 과정, 양념의 비율, 심지어 배추의 품종까지 다르답니다. 한 번만 드셔보면 그 차이를 바로 아실 거예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이 댓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뉴스도 자주 접했고 저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세계 각국에서 식품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합성 착색료, 방부제, 성장 촉진제, 심지어 산업용 플라스틱이나 폐광물까지 식품에 첨가된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파리 15구에 있는 한 한국 식품점을 찾아갔습니다. 계획은 약 10일 동안 한국 식재료로 요리를 만들어보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 작은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가게에 들어서자 한국어로 대화하는 현지인들이 눈에 띄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선반에는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마침내 냉장 코너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라벨이 붙은 김치를 발견했어요. 가격을 보고 약간 망설였습니다. 12유로양 17,000원. 제가 평소 사 먹던 중국산 김치의 거의 3배의 가격이었거든요. 이렇게 비싸도 많이들 사가나요? 제가 점원에게 물었어요. 네. 특히 한국 분들은 무조건 한국산만 찾으세요. 프랑스 손님들도 점점 한국산을 찾는 추세예요. 맛이 진짜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하나의 콘텐츠 소재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비싼 김치, 과연 그 값어치가 있을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그 옆에 한국산 김치 한 스푼을 올려놓았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 본 순간 색부터 달랐어요. 중국산 김치는 대체로 선홍색에 가까웠는데 한국산 김치는 약간 진한 빨간색의 윤기가 흘렀거든요. 포크로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 진짜 음식이라는 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새콤함과 달콤함, 짭짤함과 매콤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깊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산 김치는 대체로 단순한 맵고 신맛이었다면 한국산 김치는 여러 층의 맛이 입 안에서 차례로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삭한 식감과 함께 느껴지는 깊은 감칠맛은 정말 놀라웠죠. 그날 밤 저는 파리의 작은 아파트 주방에서 인생 최고의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산 김치 하나 올렸을 뿐인데 고기 맛이 살아나고 입 안에서 감칠맛이 폭발하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 잠깐, 이게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차원의 맛이었어요. 마치 흑백 TV만 보다가
갑자기 컬러 TV를 처음 본 것 같은 충격이었달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고 있어요. 한국산 김치의 맛. 이건 정말 다른 세계입니다. 그 스토리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인 팔로워들의 댓글이 쏟아졌죠. 드디어 진짜 김치를 맛보셨군요. 이제 알았죠? 우리가 왜 그렇게 김치에 자부심을 갖는지. 한국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예요. 그날 이후 저는 K푸드에 푹 빠졌어요. 김치, 고추장, 된장, 라면, 떡볶이, 비빔밥. 파리에 있는 한국 식품점은 전부 찾아가서 재료를 사왔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한국 요리 체험 시리즈를 시작했죠. 최근 전 세계 식품 시장 데이터를 보면 한국 식품 수출은 2020년 이후 매년 평균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김치 수출량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죠. 이제 저는 그 이유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올린 첫 번째 한국 요리 영상은 프랑스 요리사가 처음 만들어보는 김치찌개였어요. 솔직히 자신은 없었지만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 최대한 정성껏 만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존보다 조회수가 3배, 5배 넘게 나오는 거예요. 24시간 만에 10만 뷰를 돌파했고 일주일 만에 50만 뷰를 넘겼습니다. 댓글도 폭발적이었어요.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스페인, 미국, 동남아 구독자들이 몰려들었고 한국 음식 진짜 대박. 리사 덕분에 K푸드에 눈 떴어요. 같은 댓글이 쏟아졌죠. 구독자, 댓글, 리사. 당신 덕분에 마켓에서 고추장을 샀어요. 이거 정말 마법 같은 소스네요. 모든 요리에 깊은 맛을 더해줘요. 프랑스인이 만든 김치찌개인데 내 할머니가 해주신 맛과 비슷해요. 감동이에요. 유유. 한국에서 왔는데 리사님의 정성에 감동했어요.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멋져요. 한 달 동안 저는 비빔밥,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등 다양한 한국 요리에 도전했어요. 특히 고추장과 된장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맛의 차원을 열어주었죠. 프랑스 요리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풍부한 감칠맛과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5년간 일했던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 한국 발효 식품의 깊이는 프랑스의 가장 고급스러운 소스나 이탈리아의 발사믹 식초와도 견줄 만했어요. 다만 그 특유의 균형감과 건강함은 어쩌면 유럽 식품보다 한 단계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K푸드 글로벌 챌린지 우승자 리사 씨를 한국으로 초청합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공식 확인 과정을 거쳐 진짜임을 알게 되었죠. 제가 올린 한국 음식 관련 콘텐츠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한국 정부의 K푸드 글로벌 홍보대사 프로그램에 선정된 거였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식품 수출액은 사상 최초로 12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장세의 중심에는 유럽 시장이 있었죠.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비행기 티켓을 받았고 그렇게 제 인생 첫 한국 방문이 시작되었어요. 10일간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죠. 출발 전 저는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프랑스 요리사가 처음 한국에 가다라는 제목의 예고편이었죠. 그 영상은 48시간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댓글에는 각국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담긴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복사, 구독자, 댓글. 리사가 드디어 천국에 가는군요.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리사님의 여정이 정말 기대돼요. 우리 음식 문화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발 부산 어시장도 가보세요. 그곳의 해산물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후에도 공항은 놀랍도록 깔끔했고 모든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프랑스어까지 표기되어 있어 편리했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고 친절했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는 제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본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자
저를 마중 나온 한국 관계자분이 유창한 프랑스어로 인사를 해주더군요. 리사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일정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그분의 이름은 김민수 씨로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과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첫날은 서울 시내 투어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남, 명동, 광화문, 현대적인 고층 건물과 전통적인 한옥이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본 도시의 모습은 자연과 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환영 만찬에 참석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 한국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죠. 다양한 종류의 김치,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등 전통 한식 불고기, 갈비찜, 비빔밥, 그리고 저도 처음 보는 음식들까지. 리사 씨, 한국에는 200종이 넘는 김치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민수 씨가 말했어요. 200종이요? 정말요? 저는 김치가 배추로만 만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네,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김치가 있어요. 봄에는 봄나물로, 여름에는 오이나 열무로, 가을에는 배추로, 겨울에는 무로 주로 담그죠.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지혜와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이에요. 2013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었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그날 밤 30가지가 넘는 한국 음식을 맛보았고 각각의 음식에 담긴 이야기와 역사를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음식이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점이었어요. 맵고 달고 짜고 신맛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와 제 SNS에 그날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오늘 제가 경험한 한국 음식의 세계는 제가 알던 요리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철학과 문화의 차이를 느꼈어요. 내일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날 밤 올린 인스타그램 포스트는 24시간 만에 50만 좋아요를 받았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K푸드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문화 현상임을 실감했어요. 첫 일정은 경기도 이천의 한 김치 공장 견학이었어요. 솔직히 좀 긴장됐어요. 혹시 중국 영상이랑 별반 다르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유럽에서는 아시아 식품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도착한 공장은 충격이었어요. 최첨단 자동화 설비, 흰 가운과 마스크, 위생모를 완벽하게 착용한 직원들, 매일 위생 검사를 받는 원재료들, 마치 제약회사를 견학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곳은 헬스업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입니다. 모든 공정이 철저한 위생관리 하에 이루어지죠. 공장장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김치 발효실이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제어되는 공간에서 김치가 숙성되고 있었죠. 마치 고급 와인 셀러를 보는 것 같았어요. 공장 측은 특별히 원재료 검수 과정도 보여주었는데 모든 배추와 고춧가루는 중금속, 농약, 화학물질 잔류 검사를 철저히 거친다고 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산업용 화학물질이나 폐플라스틱, 심지어 폐타이어, 고무까지 첨가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서 우리는 3중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책임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건 바로 발효예요. 우리는 각 배치마다 발효 상태를 체크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포장합니다. 특히 수출용 김치는 더 엄격한 품질 검사를 거치죠. 공장 한쪽에는 대규모 실험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미생물 검사와 맛 테스트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검출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유산균을 관찰하고 첨단 장비로 중금속과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우리는 식약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식품 사고를 교훈 삼아 산업용 화학물질과 미세 플라스틱 검출에 특별히 신경 쓰고 있어요. 연구소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공장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하셨어요. 우리는 매년 유럽과 미국, 중동으로 수출을 합니다. 한국 식품의 신뢰는 위생에서 시작되거든요. 특히 김치는 살아있는 식품이라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그동안 아시아 음식은 다 비슷하겠지라는 무지한 생각을 했을까요?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치 공장 견학을 마친 후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의 한 장류 제조 시설이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등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을 만드는 곳이었죠. 한국 요리의 깊은 맛은 바로 이런 발효 식품에서 나옵니다. 안내를 맡은 식품공학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 방식과 현대적 기술이 조화롭게 결합된 모습이었어요. 커다란 항아리 온기에서 자연 발효되는 된장부터 최신 설비로 관리되는 고추장 생산 라인까지 전통을 지키면서도 위생과 품질은 철저하게 관리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발효식품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아요. 특히 한국의 발효식품은 유산균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도 많죠. 이런 건강상의 이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인공식품 첨가물이 면역 체계와 소화기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자연 발효식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어요. 저희는 모든 제품의 합성 감미료, 인공색소, 화학 방부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폐기물을 재활용한 산업용 원료를 사용한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면 식품 안전에 대한 저희의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직접 고추장 만들기 체험을 했어요. 찹쌀가루, 고춧가루, 메주가루, 소금 등을 정확한 비율로 섞고 따뜻한 실내에서 서서히 발효시키는 과정이 마치 과학 실험 같았어요. 그리고 완성된 제품을 맛봤을 때 그 복합적인 풍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워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하고 감칠맛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에요. 박사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거죠. 2022년 한국 고추장 수출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어요. 특히 서양 요리에 한국 장류를 활용하는 퓨전 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죠. 그날 저녁, 저는 고추장과 된장, 간장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결심했죠. 이 맛, 이 깊이를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알려야겠다. 한국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서울 명동에서 유명한 한식 체험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직접 재료를 손질하고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까지 만들어보는 체험이었죠. 와, 이걸 다 직접 만들 수 있다고요? 그날 수업을 진행해 주신 요리 선생님은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 출신의 한식 전문 셰프였어요. 50대 중반의 김 셰프님은 3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각 재료의 산지, 건강 효능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 요리의 핵심은 정성입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부터 칼질하는 방법, 불 조절하는 기술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담아요. 불고기 양념을 만들면서 김 셰프님은 재료 하나하나를 정확히 계량하는 대신 손으로 감각을 확인하며 조절하셨어요. 레시피는 시작점일 뿐이에요. 재료의 상태, 계절, 심지어 그날의 습도까지 고려해서 양념을 조절해야 합니다. 이건 요리책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프랑스 요리 학교에서 배운 정확성과 한국 요리의 감각적 접근 사이의 차이점이 흥미로웠어요. 프랑스 요리가 과학이라면 한국 요리는 예술에 가까웠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요리가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점이었어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의 5가지 기본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약식동원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다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모든 요리가 맛뿐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하며 만들어집니다. 요리 체험을 하는 내내 한국 요리의 깊이와 철학에 점점 더 매료되었어요. 전통 요리법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레시피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지혜와 문화를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느꼈죠. 특히 계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그러면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한국 요리의 유연함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든 요리 체험이 끝나고 다 같이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뭐지? 이가 좀 아픈데? 이전부터 가끔 싫어했던 어금니가 갑자기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한국에서 처음 접한 여러 음식들을 열심히 맛보느라 무리했나 봐요.
평소 같았으면 견딜 만했을 텐데 내일이 중요한 인터뷰 일정이라 걱정되더라고요. 살짝 당황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한국에서 치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외국인 보험도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옆에 있던 한국 스태프 분께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근처에 치과 아시나요? 갑자기 치통이 심해졌어요. 그분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 근처에 좋은 치과가 있어요. 지금 바로 가시면 됩니다. 예약 없이도 진료 가능한지 제가 먼저 전화로 확인해 볼게요. 그분이 전화 통화 후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다행히 지금 가능하다고 하네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솔직히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당일 진료를 받으려면 응급치과를 찾아야 하고 보통은 며칠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하지만 그분이 저를 데리고 진짜로 근처 치과로 가줬어요. 명동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치과 의원이었죠. 접수 후 10분 정도 기다리니 진료실로 안내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능숙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금이간 충치를 발견하고 임시 처치를 해주셨는데 시술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진료비는 프랑스였다면 긴급 진료비까지 포함해 최소 120유로 약 18만 원은 했을 치료인데 한국에서는 5만 원 정도에 해결됐어요. 거기서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이 가능한 걸까? 왜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치과 관련 검색을 해보니 한국은 의료 디지털화와 접근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진료를 마친 뒤 간호사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선 외국인도 쉽게 진료받을 수 있어요. 체류 중에 건강 문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방문하세요. 오늘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감동스러웠어요.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환자 중심적이라니. 효율성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의료 서비스라니.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유튜브에 한국에서의 예상치 못한 의료 경험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음식만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경험한 의료 시스템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약 없이 방문해서 10분 만에 전문의를 만나고 프랑스의 4분의 1의 가격으로 치료받았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친절했고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어요. 이런 효율성과 접근성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한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처럼 의료 시스템도 정말 놀랍네요. 이 영상은 48시간 만에 200만 뷰를 기록했고 특히 유럽과 미국 시청자들의 공감 댓글이 쏟아졌어요. 구독자, 댓글. 미국에서 그런 치료는 보험 없이 최소 500달러예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부러워요. 프랑스인으로서 우리 의료 시스템의 장단점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배울 점이 많네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도 의료 시스템에 불만이 있지만 해외 반응을 보니 새삼 감사하게 되네요. 전주 한정식을 경험하는 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다양한 한 끼 식사를 했어요. 한 상에 30가지가 넘는 반찬과 메인 요리가 차려졌는데 각각의 요리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 편의 교향곡처럼 느껴졌습니다. 와, 이건 음식을 넘어선 예술이에요. 제가 감탄했죠. 맞아요. 한정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철학과 미학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색, 맛, 질감의 조화를 중요시하죠. 전주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비빔밥 만들기 체험에 참여했어요. 계절나물을 데치고 고추장을 조리하고 모든 재료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빔밥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은 가장 복잡한 한국 요리 중 하나예요. 다양한 재료의 준비 과정부터 담는 순서, 비비는 방법까지 모든 단계가 맛에 영향을 미치죠. 비빔밥 한 그릇을 완성하는데 무려 3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결과물은 제가 유럽에서 먹었던 어떤 한국식 비빔밥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선한 재료, 정성스러운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맛의 조화가 놀라웠어요. 전주에서의 경험을 담은 유튜브 영상, 전통의 도시 전주에서 진짜 한식을 만나다는 제 채널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많은 구독자들이 전주 여행을 계획하게 만들었다는 댓글을 남겼어요.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서울로 돌아와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졌던 것은 아니었어요. 첫날에 시차 적응이 힘들었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느낀 소통의 벽, 그리고 매운 음식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과연 이 여행이 성공적일까? 불안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특히 김치 공장을 방문하기 전에는 혹시 내가 생각한 것처럼 위생적이지 않다면 하는 의구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걱정들은 하나씩 해소되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생겼다고 느꼈습니다. 제 마지막 일정은 한국의 유명 요리사와의 대화였어요. 한국 음식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죠. 요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한국 음식의 가장 큰 강점은 정직함과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이 가치만큼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지난 10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 SNS 포스팅을 했어요. 안녕, 한국. 당신은 내 인생을 바꿨어요. 곧 다시 만나요. 프랑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불편함이었어요. 지하철의 느림, 복잡한 행정 시스템, 때로는 무심해 보이는 서비스 태도, 무언가 계속 불편하고 어딘가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프랑스를 사랑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성과 정성 후에는 일상의 작은 불편함들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발달해 현금이 거의 필요 없었고 대중교통은 정확했으며 공공장소는 깨끗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거의 모든 카페와 식당에서 무료 와이파이와 휴대폰 충전기를 제공하는 서비스 문화였어요. 파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정중하고 따뜻했어요. 특히 식품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 해썹 시스템과 품질 관리의 철저함을 직접 본 후로는 이제 제품을 고를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한국산이면 무조건 신뢰가 가요. 그게 채소든 김치든 장류든 라면이든 말이죠. 요즘 세계 식품 시장에서는 불법 첨가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비용 절감을 위해 폐타이어, 고무, 산업용 화학물질, 심지어 석탄, 부산물까지 식품에 첨가한다는 끔찍한 사례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와 투명한 생산 과정을 보여주는 한국 식품의 가치는 더욱 빛나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 식품안전관리 인증 해썹 시스템의 특별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공장 방문 중에 책임자가 설명해준 내용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의 해썹은 단순히 최종 제품 검사가 아니라 전체 생산 과정의 각 단계마다 위해 요소를 찾아 관리하는 예방적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우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철학을 따르는데 원재료 생산 단계부터 품질 관리가 시작되죠. 그들은 특히 발효식품 특유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식품과 달리 김치나 장류 같은 발효식품은 미생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유해균과 유익균을 구분해 관리하는 독특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가 있었죠. 우리는 전통적인 발효과학의 현대 미생물학과 식품공학을 접목했어요. 한국 천연 발효식품의 비법을 데이터화하고 표준화했죠.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강점입니다. 첫 주는 영문화 충격이 심했어요. 파리의 유명 식료품점에 가서 아시아 식품 코너를 둘러보았는데 중국산과 일본산 제품은 많은데 한국 제품은 거의 없더라고요. 있는 몇 가지도 대부분 화학 첨가물이 많은 인스턴트 제품들이었죠. 한국에서 맛본 그 신선하고 깊은 맛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파리 외곽에 있는 한국 식품 전문 마켓을 찾아가 고추장, 된장, 한국산 김치를 대량으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제 요리 스튜디오에서 한국 발효 식품으로 만드는 프랑스 요리 실험을 시작했죠. 첫 번째 시도는 고추장 버터 소스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였어요. 프랑스 전통 버터 소스에 한국 고추장을 섞어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냈죠. 이 요리를 몇몇 요리사 친구들에게 시식하게 했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리사, 이 소스는 대체 뭐야? 정말 놀라운 맛이야. 매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 비법이 뭐야? 그 성공에 고무되어
김치 리조또, 된장크림 파스타, 고추장 글레이즈 양갈비 등 다양한 퓨전 요리를 개발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모두 영상으로 담아 한국 발효식품의 마법 프랑스 요리의 혁명이라는 시리즈로 유튜브에 공개했죠. 놀랍게도 이 시리즈는 제 채널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3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58만에서 120만으로 급증했고 유명 요리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파리의 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는 제 레시피를 참고해 한국 발효식품 인스피레이션 메뉴를 선보이기도 했어요. 시청자 댓글도 완전히 바뀌었죠. 한국 고추장으로 만든 스테이크 소스 레시피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된장으로 만든 그라탱은 정말 혁명적이에요. 파리에서 진짜 한국산 김치를 살 수 있는 가게를 추천해주세요. 리사 덕분에 한국 여행 계획 중이에요. 프랑스의 주요 식품 유통업체로부터는 프랑스 요리를 위한 한국 발효 소스 라인 개발 컨설팅 제안도 받았어요. 그들은 소비자들이 점점 더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을 찾는 추세에 주목하고 있었고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리사님, 요즘 소비자들은 합성 첨가물이 들어간 소스보다 자연 발효된 조미료를 원합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 기술을 현대 프랑스 식탁에 소개하는 프로젝트에 함께하면 어떨까요? 이제 저는 단순한 요리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한국 식품의 유럽 홍보대사이자 프랑스와 한국 식문화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프랑스 식품 수입협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내 한국 식품 수입량은 2023년 한 해에만 40% 증가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김치와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하네요. 저 같은 인플루언서들의 활동이 이런 변화에 작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해요. 그런 댓글과 메시지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문화와 신뢰, 정성, 그리고 안전의 이야기라는 걸요. 한국 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지 맛 때문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정신, 그리고 철저한 품질 관리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특히 요즘처럼 식품 안전이 불안한 시대에 믿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가치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60만 명이 오염된 식품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은 정말 귀중한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신기한 여정이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한국 김치 맛보기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달 정기적으로 파리 외곽의 한국 식품점을 방문하고 한국에서 직접 공수한 식재료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개발한 고추장 버터 스테이크 소스는 현지 식품 브랜드와 협업하여 상품화 단계에 있을 정도로 인기를 얻었어요. 지난달에는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으로 유럽 셰프들을 위한 한국 식문화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유럽 각국의 요리 전문가들도 한국 식품의 안전성과 깊은 맛에 놀라움을 표했어요.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훌륭한 식문화가 지금까지 유럽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라고 물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달 저는 프랑스의 유명 요리 출판사와 한국 발효식품으로 만드는 프랑스 요리 레시피북 계약을 체결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아시아마트에서 대충 사온 중국산 김치를 먹던 제가 이제는 한국 식품의 매력을 전 유럽에 알리는 책을 쓰게 되다니 정말 인생은 예측할 수 없네요. 최근 SNS에서 제가 처음 한국 김치를 맛보던 순간의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리사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표현하더군요. 그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순간 저의 미래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여정의 가장 큰 선물은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 제 구독자들의 삶에도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이죠. 매일 전 세계에서 리사 덕분에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알게 됐어요. 이제 식품 선택에 더 신경 쓰게 됐어요 라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음식의 진정한 힘인지도 모르겠어요. 국경을 넘어, 문화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연결하고 이해하게 만드는 한 그릇의 김치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이제 저는 두 번째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3개월간의 한국 전통 요리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전주, 부산,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국의 지역 음식을 배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 책 한국의 지역 음식 세계를 만나다를 집필할 계획이죠. 제 이야기는 한 그릇의 김치에서 시작해 이제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멀게만 느껴졌던 문화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진짜 한국 식품의 세계로. 그 경험은 단순한 맛의 발견을 넘어 새로운 문화적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저처럼 여러분의 요리 세계가 넓어지고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한국 음식을 가장 먹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